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른 봄부터 겨울까지 사철 별미나물인 일명 곰밤부리 나물 별꽃의 효과, 전 세계 논문에 근거한 약용법, 그리고 부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같은 약용법 공부 시간은 동영상보다는 좀 글씨가 좀 많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조금 긴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용법을 잘못 알면 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다음은 별꽃의 우리 몸에 이루어온 활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야생식물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다 항균, 항산화, 항염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물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플라보노이드죠. 그죠? 근데 플라보노이드 안에 뭐 어떤 세부적으로 어떤 화학 물질이 있냐 하는 것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별꽃에서는 4번에 스텔라 메딘 A라고 여러분 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 아시죠? 이 펄고 그러는 거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미노산, 항산화, 비타민, 아연, 철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다른 식물하고 비슷합니다. 만일 이 별꽃이 예를 들어서 아연이 다른 식물보다 월등히 많다 하면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별꽃은 다른 식물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은 다양한 활성 성분을 갖고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의학적 특성입니다. 이 성질이 평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성질이 뭐 차다, 서늘하다, 따뜻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성질이 평하다는 것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독은 없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전통의학은 동물에게 쓴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사람에게 써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부작용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별것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고 큰 탈이 없는 그런 식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용과 여러 가지 이제 사용 경험들에 대한 그런 기록들인데 이것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한번 훑어볼까요? 월경통, 천식, 뭐 위장질환, 뭐 비만, 생식기질환, 루마티스, 뭐 보습, 구취제거 잇몸염증. 자, 이 전통의학은 임상 통계가 아니고 경험이죠. 여러분 그 타인의 경험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참고하는 거죠. 그죠? 그대로 내게 적용하지 않죠.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귀가 얇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 건강을 해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의학에서는 이런 경험보다 더 높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임상 연구죠. 임상 연구에서는 통계치를 제시하죠. 예를 들어 100명에게 썼더니 70명에서 항비만 효과가 있고 30명은 없더라. 사용 기간은 한 2달 썼다. 이런 통계치가 딱 나오면 그것이 경험보다 더 높은 제1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여러분 제1 기준으로는 이렇게 삼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기준으로 이제까지 밝혀진 모든 이런 논문들을 통틀어서 세포 실험에서 밝혀진 양리 효과입니다. 이 양리 효과와 임상 효과는 전혀 절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세포에서만 밝혀진 것이지 이걸 사람들에게 먹었을 때 똑같은 효과가 있을 확률은 크게 봐도 수백 분의 1, 대개는 수천 분의 1 정도의 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양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쑥 볼까요? 전신작용 다 있죠. 그렇죠? 뭐 항자 들어가는 거 다 있어요. 특별히 이 항바이러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작용, B형 간염에 대한 작용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작용, 호흡기, 비뇨기, 내분비의 비만과 고지혈, 그다음에 식욕 억제 작용, 그다음에 생리불순 관련 정자 생선 촉진, 그다음에 항불안, 그다음에 항암, 그다음에 보습 아토피 이런 것들이 밝혀진 양리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효과입니다.
이것은 세포 실험의 경우보다는 인체에서 실제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그런 확률은 훨씬 높죠. 높다고 해도 수백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 효과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한번 볼까요? 항염 및 진통 효과, 간염 손상 회복 효과,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없더라 하는 논문도 있고요. 그 다음 혈당 강화, 그러니까 당뇨 치료 효과죠. 항비만 효과, 정자 생성 손상 회복 효과, 불안 증상 완화, 그런 것들이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효과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별꽃 추출물 관련해서 특허 실용 신안입니다. 이 특허 그러면 굉장히들 신뢰를 하시죠. 근데 요새는 이제 특허 전쟁이라 이 특허가 대부분 세포 실험 단계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특허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특허들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 나온 결과 갖고 이렇게 획득된 특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임상 효과랑은 별개인 거죠.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특허까지 있더라 정도로 알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피부 미용에서 이런 뭐 항알레르기 보습, 모발 손상 관련된 그런 특허가 있고요. 질병 쪽에서는 이 피부 색소 침착 개선용 발효 별꽃 추출물, 그 다음에 아토피 관련 여러 가지 항염 조성물,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세균, 세균 활성을 가진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조성물 특허 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특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활용하실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다 잊으시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 최종 요약,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 요약입니다. 별꽃은 아직 임상 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연구도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거는 좋다 그러고 어떤 논문에서는 뭐 효과가 없더라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약용법을 요약하면 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는 하지 않는데 이 음식 치료 목적으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무탈하고 독이 없고 여러 가지 활성 성분이 들어있고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약용법 요약입니다.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알레르기까지 이런 양리작용이 매우 우수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 만성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나물이나 샐러드, 된장국 혹은 차로 꾸준히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보조로, 그렇죠? 음식 치료 개념으로 이 별꽃을 꾸준히 먹거나 차로 마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이 별꽃차는 꽃이 폈을 때 여름이죠. 꽃이 폈을 때 지상부, 그러니까 뿌리를 뺀 지상부 또는 전초라는 것은 뿌리까지 포함한 전체입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건조해서 하루에 20g 내로 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작용 주의점입니다. 이게 인체에서 보고된 것은 아니고요. 동물 실험에서 이 별꽃 성분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인해서 설사, 메스꺼움, 청색증, 뭐 접촉성 피부염 그런 것들 가능성 보고가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 두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동물에서의 보고이죠. 그래서 인체에 적용이 그대로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만일 별꽃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는데 설사나 메스꺼움이나 뭐 어지럽거나 두통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별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걸 아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2, 3일 잠깐 중단하시면 됩니다. 중단하셨다가 다시 시도할 때 처음보다 약간 적은 양으로 이렇게 찬찬히 적응시키면서 이렇게 하시면 대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별꽃차를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채취를 하셔야 되죠. 별꽃과 새별꽃은 이 굉장히 줄기가 여러 포기로 보여도
이게 제껴서 밑을 보면은 다 한 뿌리에서 나온 여러 줄기 뭉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꽃필 때 지상부나 전초를 쭉 잡아 뽑아서 잘 씻혀서 건조해서 하루에 10에서 20g 내로 그냥 꽃차처럼 이렇게 물에 타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영상에서 보시면 이 별꽃들을 이제 쭉 제끼면 전부 다 이게 한 뭉치거든요. 그냥 쭉 잡아 뜯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별꽃을 먹으려면 오염이 되지 않은 것을 채취해서 먹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도심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게 손쉽게 재배해서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배법, 이런 식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네, 인간이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산야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 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